안녕하세요.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수입니다. 제가요, 며칠 동안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사실 이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무식하거든요. 무슨 뭐 책을 본 것도 아니고, 어디 뭐, 학교나 그런 데서 이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저 혼자 사다가 우물우물 하다가 이렇게 동영상 찍는 데까지 오게 됐는데요. 이걸 하다가 지난번에 그 찍어놓고 보니까 뭐 올리는데 그 딴 때는 뭐 별 무리 없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무슨 바이러스가 먹었는지 무슨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핸드폰이 다 초기화돼 버렸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핸드폰을 다시 샀습니다. 다시 사가지고 두 개 가져야 되겠다. 하나 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뭐야 저 갤럭시 S10을 쓰고 있는데요. 요거는 좀 나으니까 요것은 이제 이 동영상 전문하는 핸드폰으로 쓰고 나머지는 번호를 하나 새로 신규로 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순수하게 전화만 오고 받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구두쇠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안심폰인가 그걸 샀어요. 근데 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더니 그게 전화번호가 바뀌니까 제가 사용하던 그 페이스북이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뭐 제 자료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굉장히 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겨우 조금씩 그 찾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. 하여튼 죄송하게 됐고요.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유엔과 이제 대한민국 관계에 대해서 뭐 일부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1944년 8월 10일 날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, 중국의 장개석, 영국의 처칠 이 세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네 사람에서 미국의 덤버튼 오스크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앞으로 이 국제기구, 국제연합기구 가지고는 안 되겠다.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유엔을 창설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엔 창설을 결의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사실은 여기서 이제 국제연합하고 유엔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. 국제연합은 당초에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하고 중국 장개석하고 영국 처칠하고 뉴즈벨트가 이제 상위권 리더가 되고 그 밑에 이제 26개국의 회원으로 하는 그런 단체로서 이제 2차 대전에 사실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 단체가 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유엔을 이제 창설한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한 1년 정도 돼가지고 1년도 채 안 됐나요? 돼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의 히로히토가 항복하지 않습니까? 항복하는데 항복하고 나서 이제 뭐 우리가 미국 국제연합군이 뭐 일본 상륙하기도 전에 항복해가지고 그 선상에서 이제 항복 조인식을 했잖아요. 일부만 그 상륙했고 그러고 나서 그 일본 히로히토라는 사람이 정치력도 있고 굉장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메가더한테 정중하게 찾아가가지고 저는 그 항복은 국왕으로서 제가 그 당연히 뭐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될 위치인데 나를 처벌해가지고 얻는 이익보다는 메가더 원수께서 저와 그 손잡고 제가 이제 협력을 하면 오히려 이 뒷수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윈윈하는 의미에서 이제 흥정합시다 해가지고 메가더가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. 메가더는 왜 그렇게 오케이 했냐면 이 사람은 뭐 미국의 정가의 눈치도 잘 안 보고 아주 오만방자한 데다가 장차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작품 하나 잘 만들면 자기 이제 앞으로 대선 가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계산을 했겠죠. 근데 사실은 내가요, 메가더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어요. 그래서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 당시의 흐름 환경과 또 제가 좀 예리하다고 자부하는 그 분석으로 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 히로히토의 천황의 그 조종에 의해서 이제 놀아나게 되는데 그 일본 천황이 메가더를 움직인 것은 뭐냐면 이 사나이들을 움직이는 거요. 두 가지밖에 없어요. 돈하고 하나는 여자 그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메가더는 군인이니까 뭐 그렇게 돈을 밝혔는지 그건 모르겠고 돈도 물론 줬겠죠. 근데 일본의 그 아주 기가 막힌 미인들을 이제 메가더한테 안겼죠. 그 히로히토는 이 뭐
소위 그 무슨 뭐 기생오라비처럼 그 메가더한테만 그 여자를 안긴 게 아니라 메가더 밑에 참모로서 좀 발언권이 있고 뭐 하여튼 일개 그 병사들까지도 전혀 메가더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예썰 예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그 일본의 그 많은 여자들을 거기다 다 붙여줬죠, 미국 사람들한테. 근데 일본 여자들이요, 뭐 미모도 우리 한국하고 비해서 뭐 그렇게 빠지는 편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그 아주 남자들 입장에서는 참 다루기 그 좋은 여자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일본에 와 있는 그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그 군인들은 사실 그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.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는데 마지막에 이거 세계 2차 대전도 끝나고 전혀 위험성이 없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 대륙에 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천국에서 놀았다고 봐야죠. 그래서 메가더가 사실은 히로히토는 전범으로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가더가 그 어떤 여색을 이용해서 조종을 당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그런 주장은 이제 제 의견이고 많은 그 전문가나 학자들이 일본을 재건시킨 것은 일본 여자들을 희생시켜서 그랬다. 우리 한국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. 그 일본의 뭐 양공주들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일본은 역시 그 여자를 이용하는 그 아주 얍삽한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일본군들의 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선을 비롯한 중국의 그 관련 국가들의 많은 여성들을 그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갖다가 뭐 성노리개로 쓰고 아주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죠. 그러니까 역시 패망한 후에도 일본을 재건시키는 게 또 여자를 이용했다. 이게 이제 그 일본 그 위정자들이 어떤 그 행태다. 뭐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메가더하고 이제 이승만하고 결연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. 그 메가더가 2차 대전 전까지는 어떻습니까? 그 미국하고 이 연합국하고 사이에 일본은 완전히 적이지 않습니까? 그 적이면 우리 조선 반도에 그 실존하고 있는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사실은 훌륭하긴 훌륭하죠.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본다면 일본에 협력하고 다 여기 이 땅에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? 이 땅에서 일본에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. 만주나 어디로 갔어야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지도자로서 일본한테 인정받고 한반도에서도 뭐 존경받는 한민족한테도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원론적으로 역적의 역적이란 말이에요. 역적의 추종 세력이란 말이에요. 잔존 세력. 그러면 메가더가 그 사람들하고 이 해방된 조선 문제를 논의하면 안 되는 것이죠. 그럼 메가더는 누구하고 해야 되냐면 독립운동 단체, 즉 상해 임시정부가 주축이 돼서 임시정부하고 이 조선 반도의 어떤 그 정치 형태를 이제 수구해야 되는 것이죠. 근데 일본은 어땠습니까? 그 이승만하고 손잡고 완전히 그 독립운동 세력들을 아주 적대시해 버렸단 말이에요. 이렇게 형편없는 어떤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민족의 정말 원초적인 원하는 바를 도외시한 그런 메가더와의 일본이 합작에 의한 조선 반도의 그 재건 운동과 관련해서 그 복잡한 시기에 1957년도 아니요 1947년도 45년 해방됐지 않습니까? 47년도 불과 2년 후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 반도에 사절단을 보내요. 근데 교황청 사절단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애교 사절인데요. 이 애교 사절이 오면 우리나라에 무슨 정부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당시는 미군 군정 하에 있었고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라고 들어 있긴 있었지만
이 사람들이 무슨 구심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황청에서 그 와서 만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왔을까요? 거기는 아마 몇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. 뭐냐면 그 평양 교구장을 지내신 그 비오 신부라는 분이 사실상 그 이제 그 점에서 일본에 가 계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생각이 조선에는 많은 그 천주교 신자 일본 놈들이 뭐 무슨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잔존하고 있으니까 장차 조선이 어떤 형태로든 해방됐다고 그러면 여기는 그 조선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독립된 정부가 쓸 것이다. 그러면 그 정부하에서 그 가톨릭 지도자들의 국가의 어떤 그 지식의 그 원동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욕심이 있었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와서 격려하고 다독거려 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 활동을 해가지고 조선반도에 천주교를 이제 아주 굉장히 전 국민 신앙으로 전파할 수 있다 하는 그 어떤 야망이 있었겠죠. 그 이후에 어떻든 했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 정부도 서지 않은 이 나라에 애교 사절을 보냈다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의 크나큰 행복이고 우연이 될 수 있죠. 특히 그 가톨릭 신자들 입장에선.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이제 이 조선반도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세계 그 가톨릭 관련 한 50여 개국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요. 뭐라고 보내냐면 장차 조선반도에는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그 가톨릭의 많은 신자분들이 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새로운 나라에서 잘 정착하고 새로운 나라의 어떤 독립된 정부가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세계에서 응원을 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가차없이 각국은 그 정부를 인정하는 그런 그 정책을 써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, 비공식 메시지를 이제 보내서 세계 50여 개국이 조선반도가 어디가 붙었는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이런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 조선반도에 대한 그 커다란 그 선전을 한 거죠. 말하자면 그 첫째 목적은 소위 레리언 프로파간다 그 종교 선전이겠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을 선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국제적인 그 좋은 환경을 얻고 있을 때 이승만은 이 나라에 들어와서 미국하고 이제 손잡고 임시정부를 완전히 해체해버렸죠. 해체하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그 김구 선생을 포함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을 완전히 반정부 단체에 대하듯 뭐 적대시하고 그런 정책을 이제 썼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 조직이 없잖아요. 조직이 없으니까 뭘 하고 손잡았냐면 친일파들하고 손잡고 깡패들하고 손잡았죠.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두한 깡패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. 그 깡패들하고 손잡아가지고 그 깡패 조직을 아주 굉장히 살벌하게 이제 운영했는데요. 그게 이제 소위 뭐냐면 백이사라는 단체인데 백이사의 그 사령이 이제 염동진이라는 사람이 총사령이거든요. 그 사람이 이제 백의사를 주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시정부, 일본, 중국의 인의사 이 세 개 조직을 가지고 해방 전에 그 세 개 조직의 요원으로서 삼중 간첩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김구 선생이 볼 때 아주 지금 민족 반역자고 나쁜 놈이죠.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 사람을 그 밀고를 해요. 일본 그 고등계 형사한테 밀고를 해가지고 이게 당신네들 그 첩자인데 당신네들만 첩자인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인의사도 첩자고 우리 임시정부도 첩자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 하는 식으로 이제 뭐 김구 이름으로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 어떤 밀고를 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일본 그 헌병대에서 염동진이라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얼마나 고문을 지독하게 했는지 거기서 두 눈을 다 잃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맹인 장군으로 통하는데요. 근데 이제 뭐 혹자들은 그 사람이 그 눈멀은 척만 하지 실제로는 다 보고 있는 사람이다. 뭐 이런 얘기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맹인인가는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백의사를 창설해가지고 총사령으로 군림하면서 우리나라 해방 전국의 모든 암살은 다 이 사람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암살을
조정한 것은 미국이 전적으로 그 무기를 대줬다. 그러니까 그 미국이 어떤 그 사주를 받았다.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